방 안에 있는 동물을 보고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유산되거나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고 하면은 동물을 보고서 이렇게 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서. 이 경우에 유산되거나 일찍 죽거나 심지어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이별로 30년, 50년간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일로 실현되겠죠. 또 뱀을 갖다가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서 피가 나오는, 이 얘기는 피가 나온다는 건 뱀이 죽었다는 거죠. 이런 꿈을 꾸고서 아내가 유산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뱀을 갖다가 난도질하니까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결국은 표상의 전이가 이루어졌는데 태몽표상이라는 게 드러나 있죠. 뱀이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그런데 이 난도질하자 하반신에 피가 났다. 즉 뱀의 아랫부분에 났다. 그렇게 되면은 나이 들어서 하반신 마비를 가져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태몽에서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일이 벌어지느냐. 참 저도 부인하고 싶어도 수많은 사례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독사가 땅에서 나오는데 뱀이 그 독사가 발을 물고 달아났다. 요게 지금 달아났기 때문에 일찍 죽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이렇게 달아나는 게 안 좋죠. 나한테서 있어야 되고, 여기 아까 동물을 문에 닫아버리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개의 뿔이 난 금두꺼비다. 아주 좀 훌륭한 특이한 능력을 지녔는데 문을 닫아버린 데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3살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3살이라는 게 3개의 뿔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지닌 아이였을 텐데 금두꺼비 문을 닫아버린 데서 안 좋습니다. 자, 늑대를 따라 산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헤매다가 깨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암울한 표상이 안 좋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또 늑대도 사라졌겠죠, 어딘가. 자, 뱀이 치마 속에 들어왔는데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중도에서 요절하거나 좀 실종되는 이러한 일로 실현된다. 볼 수 없었으니까. 또 뱀이 자기 발을 무는데 밟아 죽였다. 그러면 이제 유산되는 거죠. 뱀을 갖다가 여러 토막을 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안 좋죠. 여러 토막. 뱀을 막대기로 해서 여러 토막을 태몽인데 태어난 경우에 여아인 경우에 막대기로 때려서 여러 토막을 냈으니까 이게 여러 번 재혼하게 되거나 남편이 죽거나 병들어 이별한다. 그러니까 태몽표상이 온전한 게 좋죠. 이 태몽표상을 갖다가 여러 토막을 냈다. 이런 경우에 아주 안 좋은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다 아시죠? 떨쳐버리니까 유산되고, 구렁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유산이나 사망 등을 예지한다.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사라졌을 경우입니다. 곤충류를 갖다가 발로 밟아 죽이면 어찌 됩니까? 유산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약에 이 벌레가 귀찮은 일거리나 대상을 상징했을 경우에는 성사되겠죠, 일이. 자, 용이 안개 속에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된다면 용이 바로 태아의 상징표상이죠. 안개 속에 있을 적이니까 어떠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드러냈으니까 나중에 은둔 생활을 갖다가 처음에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걸 예지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초년기나 그렇게 어렸을 적에는 떨어져 있게 되거나 좀 숨어 살게 되다가 나중에 좋게 되는. 용이 낮아빠져 있는 용이다. 별로 안 좋죠. 누워있는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가 장차 폐륜화가 되거나 요절하게 된다. 두루누워 있는 용.
자, 용이 구름 속에 불알이다가 빗방울을 떨어뜨린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유산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다 빗방울을 떨어뜨렸다. 좀 안 좋은 전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수탉이 바로 이제 그 태몽표상인데 피를 흘렸다. 피를 흘리는 수탉이 태몽표상이기 때문에 중년에 요절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탉이 싸울 적에 하나의 수탉이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던 수탉이 하나가 피를 흘리면 그 수탉이 자기를 상징했을 경우에 자기가 크게 다치게 되죠. 자, 매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쪽제비나 금붕어 잠자리를 변했다가 마지막에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아가 생활 환경 변화가 무쌍한 거죠. 이렇게 족제비, 금붕어, 잠자리 이렇게 다양한 삶에 다양한 직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벽에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잠자리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벽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가치한 그러한 일생이 되죠. 잉어나 물고기가 오다가 사라지면은 당연히 또 유산되겠죠. 또 물고기나 동물을 보면은 죽은 동물이 유산으로 실현됩니다. 또 물고기가 사라지는 꿈도 유산으로 될 수가 있죠. 두 마리 물고기 중에 한 마리는 내다버리고 한 마리는 연못에 넣었다면은 한 아이는 유산되고 한 아이는 멀쩡하게 되죠. 또는 두 마리 물고기를 했으니까 두 형제나 쌍둥이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 경우죠. 자라가 자신의 동생을 꼭 잡고 매달리는 꿈으로 유산된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신고양이가 오빠 엉덩이를 잡고 안 놓던 꿈으로 유산된 사례가 있다. 이런 그 사례인데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자꾸 매달렸다. 고양이가 자꾸 안 놓던 꿈이다는데 글쎄 좀 사례가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상 자체로는 떨쳐내지 않았으니까 유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에 여기 아마 엉덩이를 잡고 안 놓는 게 좀 불안하죠. 이렇게 품에 안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로 참고만 하시고 지금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